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탈북민 10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이들이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국 정부는 관련 국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 정의연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탈북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동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기력이 약해진 탈북민을 촬영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 환자까지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세 번째 영상은 쓰러져 오열하는 탈북 여성 옆에서 다른 여성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도움을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빨리 우리 데려가 주세요. 북한 정의연대의 정배드로 대표는 VOA에 지난 23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은 탈북민 10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10대와 20대 남성 3명, 20대에서 50대 여성 7명으로 알려졌으며 정 대표는 체포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현재 이들 모두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그 탈북자들 가운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이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그러한 상황을 알리고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조치를 취하겠 6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당국과 접촉해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주재국 당국이랑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교섭 진행 중이고 관련된 분들하고도 불과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연락도 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탈북민들이 현재 베트남에 있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추방됐는지는 신변 안전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그들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처형 등 가혹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며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인근 건물에서 차량과 장비 등의 움직임이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 정보당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밝혔는데 실제 발사 준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동창리 서해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발사대 뒤쪽 부분을 보면 대여섯 개의 물체들이 나타납니다. 과거 위성 사진에선 없던 것들로 차량이나 장비로 추정됩니다. 발사대 남쪽 방향 산 정상에 위치한 관측타워 바로 앞 도로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과거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등의 조립을 위해 이용됐던 건물 공터에도 차량 서너 대가 포착되는 등 동창리 발사장 곳곳에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와 비슷합니다.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이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그때마다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터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위성 발사 때도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황인 가운데 스스로 연말 시한을 설정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상황과 평가를 공유했으며 앞서 한일 대북특별대표도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비건 대표가 28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에 관한 향후 대응 방침을 조율하고 미일, 미한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28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두 발의 탄도미사일과 이전에 이루어진 발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이 사이버 범죄 가해국이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18일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막기 위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찬성 88, 반대 58표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가 발의하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39개 나라가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 조사 단체를 새로 설립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 협약 제정을 중심으로 각 정부 추천 전문가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는 새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n the basis of such a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would be able to play a key role in mobilizing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rime in the area of ICTs. 그러나 미국과 유럽 각국은 새 협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범죄 근절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Adopting this resolution will drive a wedge between member states and undermin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bat cybercrime at a time when enhanced coordination is essential. 정보통신 관련 36개 국제 민간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범죄 목적의 사이버 활동을 모호하게 정의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언론 등의 인터넷 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북한, 중국 등 사이버 범죄를 빈번하게 저질러온 국가들이 새로운 사이버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우려해왔던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이버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4차 협상을 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다음 달 3일과 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협상 대표는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뒤 한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 가상화폐 전문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9일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입국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평양에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주제를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미국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28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그리피스 씨를 체포했으며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국제 긴급 경제고난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